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왜 지금 디지털 전환이 우리 현장에서 생존 전략인가를 한 장으로 정리한 지도입니다. 화려한 구호보다 라인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만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건 우리도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대목이 나오면 고개만 살짝 끄덕여 주세요. 제가 천천히 말하니 커피 한 모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축은 생산 공정 자동화입니다. MES가 중심에서 계획, 작업 지시, 설비 가동, 성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줍니다. 과거엔 계획과 현장이 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같은 시계를 봅니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을 얹으면 가상 라인에서 병목을 미리 확인하고 조건을 수십 번 바꿔 최적점을 찾은 뒤 실제 라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하려면 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RPA는 반복 입력과 취합을 맡아 사람을 단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예측 유지보수는 진동전류 온도 누적 생산량을 묶어 36시간 내 교체 권고 같은 처방을 제시합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 옆에서 피킹, 체결, 조립을 맡아 품질 편차와 피로 누적을 낮춥니다. 이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품질 관리 고도화입니다. AI 비전이 라인에서 제품 결합 상태를 자동 검사하고 0.1 편차도 놓치지 않으니 재작업과 컴플레인이 줄어듭니다. 둘째, 제품 개발 속도와 완성도 향상입니다. 생산 데이터와 현장 피드백이 즉시 설계로 회귀해 초기 단계에서 분량의 실을 자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반입니다. 둘째 축은 수요 예측과 공급망 최적화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시즌성, 프로모션, 날씨 같은 외부 요인까지 학습해 주간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자재 계획을 자동 조정합니다. 예측 오차가 줄면 재고 회전이 좋아지고 납기 준수율이 올라갑니다. 재고 관리에선 현재고, 입출고, 안전재고, 리드타임을 통합해 부족 위험을 사전 알림으로 띄우고 창고에서는 비전 바코드 RFID AMR이 입출고와 동선을 자동화합니다. 공급망 전체를 보면 납품사 지연, 항만 혼잡 같은 위험 신호도 조기 포착해 대체 소싱이나 선발주를 권고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핵심은 거창한 투자보다 표준화와 연계입니다. 품목 공정 설비 단위를 먼저 맞추고 KPI 5개 중 우리에게 가장 아픈 한 줄만 고르세요. 그 KPI에 직결되는 데이터 3가지만 모아도 AI가 줄 수 있는 답이 눈에 보입니다. 작게 시작, 빨리 학습, 넓게 확산이 실패 확률을 가장 낮춥니다. 현장에서 제일 빨리 바뀌는 건 사람의 표정입니다. 야간 콜이 줄고 재작업이 줄고 보고서 초안이 자동으로 올라오면 월요일 회의가 짧아지고 그 여유가 다시 개선으로 돌아옵니다. DX의 성과는 숫자와 표정 2가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MES 디지털 트윈, RPA, 예측 유지보수, 협동 로봇은 라인의 기본 체력을 만들고 AI 기반 예측 재고 공급망 분석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가 됩니다. 오늘 이후 각 팀에서 한 줄 KPI와 필요한 데이터 3가지만 정해보세요. 그 한 장 메모가 여러분 회사 DX를 움직이는 첫 버튼이 될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는 왜 제조업에서 AI가 말처럼 쉽지 않았는가를 솔직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정리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커피 한 모금 하시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첫째, 낮은 도입률의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성과와 장벽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선명하지 않으니 승인 절차에서 늘 멈칫했습니다. 파일럿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실제 양산 라인까지 넘어간 비율이 낮았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에도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규모 파일럿을 실험 단계에서 반복했고 운영 전개에 성공한 경우는 소수였습니다. 설비가 멈추면 손실이 바로 숫자로 찍히는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불투명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데이터는 비정형이 많고 물리 계측 데이터는 방대하며 설비마다 단위와 명칭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표준이 맞지 않으니 테이블을 합치려면 밤을 새야 했습니다. 같은 온도인데 섭씨와 화씨가 섞여 있거나 품목 코드가 공정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기도 힘들고 모은 뒤에도 비교가 어려우니 분석이 늦고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셋째, 비용과 인력 문제입니다. 초기 시스템 도입비, 센서 추가, 네트워크와 서버, 보안까지 챙기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구축 이후의 유지 관리 비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델 재학습도 계속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IT와 AI를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이 귀합니다. 현장 개념을 모르면 모델이 공허해지고 모델만 알면 라인 리듬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회사마다 공정이 다르고 암묵지가 살아있는 제조 특성상 외부 인력만으로는 해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넷째, 부서 간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가 난관이었습니다. 공정, 설계, 품질, 설비, 구매가 저마다의 시스템과 언어를 쓰다 보니 데이터를 엮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없는데요. 그 명칭은 예전 코드인데요. 같은 대화가 반복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AI 서비스 측면의 한계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솔루션이 센서와 카메라 기반의 물리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라인의 문맥과 작업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정 작업자의 노하우, 즉 손끝 감각과 소리의 변화 같은 암묵지는 데이터로 담기 힘듭니다. 결국 알고리즘이 현장의 미세한 뉘앙스를 놓치고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첫 과제로 선택하거나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생략한 채 툴부터 들여오면서 실패 사례가 누적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원형 차트를 보시면 성과지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예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였고 다수가 명확한 KPI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성공도 정의하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처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데이터 표준을 먼저 세우고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품목, 공정, 설비, 단위, 시간 스탬프를 맞추고 최소한의 공통 스키마를 문서화합니다. 그 다음 KPI를 한 줄로 정합니다. 불량률, 비가동, 리드타임, 에너지 중 한 개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 KPI에 직결되는 데이터 3가지만 우선 수집합니다. 공정 조건, 품질 결과, 설비 상태처럼요.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파일럿의 목표가 또렷해지고 ROI 계산도 쉬워집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방향의 전부입니다. 인력은 내부와 외부를 섞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장 리더와 데이터 담당이 한 팀이 되어 과제를 정의하고 외부 전문가는 프레임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주당 1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모여 용어와 데이터를 맞추면 시행착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작은 성공을 빨리 만들어 조직의 신뢰를 올려야 합니다. 라인 보전 알람 정확도가 올랐다. 검사 시간이 줄었다. 보고서 자동화로 밤샘이 사라졌다 같은 체감 사례가 쌓이면 다음 과제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만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기업의 다수가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꾸준한 진전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음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표준을 맞추고 작은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검증한다. 그리고 결과를 공유한다. 이 4걸음이 반복되면 그래프의 파란 막대가 언젠가 우리 회사의 숫자로 바뀔 것입니다. 긴 여정이지만 함께 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내 기업들의 AI 인식과 실제 도입 현황을 한 장에 정리한 그림입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으면 우리에게 꽤 현실적인 힌트를 줍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볼까요? AI가 경영과 성과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77.8%가 도움됐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가 19.4%,
도움 안 됐다가 2.8%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괜히 시작한 거 아니었나? 하는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죠. 어디서 가장 도움을 받았냐고 묻자 신제품 개발 제품 기획이 32.1%로 1위, 경영 운영 관리와 비용 생산 관리가 각각 25.0%, 인력 노무 관리가 17.9%였습니다. 정리하면 AI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만들고 기존 운영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중앙에 큰 도넛을 보시면 도입했다가 3.6%, 도입하지 않았다가 96.4%입니다. 인식은 높아졌는데 아직 실행으로 넘어간 기업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부담을 조금 덜어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이 AI 논의에 훨씬 적극적이고 중소기업은 뒤따르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비제조까지 폭넓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제조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 산업의 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도입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절반인 50.0%가 신규 구축으로 접근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19.4%, 패키지 구매 13.1%, 내부 자체 개발 11.7%, 오픈소스 2.8% 순입니다. 초기에는 우리 비즈니스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수요가 크고 점차 클라우드와 패키지로 표준화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무조건 사오면 되나요? 만들어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첫 과제는 핵심 공정 핵심 지표에 맞춘 얇고 명확한 구축이 성과를 빨리 보여줍니다. 활용 기술을 보면 사업성 분석 고객 매출 통찰 같은 경영 분석 비중이 47.2%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머신러닝 25.0%, 통계 예측 모델이 뒤를 잇고 딥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등은 아직 소수입니다. 현장 이미지 음성 인식 같은 과제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은 먼저 재무영업 데이터에서 숫자로 바로 체감되는 개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출 예측, 수요 계획, 리드타임 편차 예측 등부터 착수하면 투자 대비 설득력이 좋아집니다. 성과 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AI 도입 이후 매출은 증가 50.0%, 변함없음 50.0%, 감소 0%로 나옵니다. 평균 증가율 표기로 4.28%가 보이는데 업종 규모마다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면 작지만 분명한 플러스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인력 변화는 증가 41.7%, 변함없음 47.2%, 감소 11.1%입니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모두 대체한다는 통념과 달리 많은 기업이 데이터 분석 운영 최적화 역량을 강화하며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확충했습니다. 영업비용은 증가 47.2%, 변함없음 50.0%, 감소 2.8%인데 평균치 3.00% 표시는 초기 투자와 학습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초반에는 비용이 들지만 중기 이후부터 절감과 품질 개선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부터 무엇으로입니다. 그림을 힌트로 삼아 방향을 제안드리면 첫째, 신제품 기획 POC 검증에 AI를 붙여 개발 리드 타임을 줄입니다. 둘째, 경영 운영 관리에서 수요 재고 생산 계획의 예측 정확도를 12%만 올려도 현금 흐름과 납기 지표가 개선됩니다. 셋째, 품질 비용 관리에서는 불량 예측, 공정 편차 탐지, 에너지 피크 예측 같은 현금화가 빠른 항목을 고르십시오. 숫자로 보이는 효과가 조직을 움직입니다. 방법론은 가볍게 그러나 표준은 단단하게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원천을 3개로 좁히고 KPI 1개를 고른 뒤 68주 단위로 가설 검증을 반복합니다. 클라우드 패키지 내 부개발은 혼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공정과 데이터 표준, 보안 거버넌스, 그리고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운영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중간 보고 때는 모델 정확도 0.
XX보다 납기 준수율 몇 %p 상승, 재고 일수 몇 일 단축처럼 비즈니스 언어로 말해주세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심각해지지 맙시다. AI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잘 정의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히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 회사의 질문을 또렷하게 만들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숫자들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확신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작은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의 첫 과제를 고르는데 이 자료가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한중일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 왼쪽의 막대와 아이콘을 보시면 현재 AI 주도국 비중에서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5년 뒤 전망에서는 미국 35%대, 한국과 중국이 각각 18% 안팎, 일본이 10%대까지 올라와 3국이 동시에 존재감을 키우는 그림입니다. 어깨를 조금 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전제는 한 가지, 작게라도 빨리 시작한다입니다. 어디서부터 승부가 날까요? 오른쪽 상단의 원 도표가 산업별 파급 효과를 보여줍니다. 의료 헬스케어가 약 31%로 1위, 교통 모빌리티가 약 19%, 통신 미디어가 15%대, 물류유통과 제조가 각각 10%대, 그 뒤를 금융, 교육, 에너지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풍부하고 의사결정 빈도가 높은 영역에 AI가 먼저 들어가고 제조는 생산품질 공급망의 묵직한 문제를 풀면서 체질을 바꿉니다. 우리 회사 관점에서 의료는 아닐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고 판단이 잦은 곳이라는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량의 조짐, 설비의 미세한 이탈, 납기 편차 같은 현상들이 바로 후보군입니다. AI가 사람 일을 대체하느냐는 질문도 정면으로 봅시다. 중앙의 파이 차트를 보면 응답이 거의 반반입니다. 대체될 것이다와 대체되지 않는다가 팽팽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막대 그래프도 분산돼 있죠. 10년 내라고 보는 응답은 소수, 2030년, 50년 이상, 심지어 100년 이상으로 갈립니다. 이 말은 갑자기 내일 전부 바뀌진 않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준비한 조직은 먼저 이익을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겁먹기보다는 일을 더 잘하는 보조 엔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게 해주는 엔진, 그런 느낌으로요. 실무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5년 내 주도권 경쟁에 올라타려면 플랫폼과 인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오픈 소스 상용 솔루션을 섞어 작게 빠르게 실험하고 데이터 표준화 보안을 초기에 잡습니다. 둘째, 고효과 영역을 우선합니다. 수요 재고 생산 계획 예측, 공정 편차 감지, 에너지 피크 예측처럼 KPI로 바로 연결되는 주제를 고르세요. 셋째, 성과 표현은 정확도 0. XX 대신 비즈니스 언어로 납기 준수율 2.1%p, 재고일수 3.41, 에너지 비용 4.2%처럼 이야기합니다. 경영진의 고개가 빨리 끄덕여집니다. 국가 경쟁 구도도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데이터와 공정 노하우가 많은 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AI를 얹으면 기술 난이도는 높아도 남이 따라오기 어렵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반대로 중국, 일본은 규모와 장인 정신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별 기업은 나만의 데이터 자산을 빠르게 축적해야 합니다. 설비 로그, 공정 조건, 품질 결과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깨고 실험과 결과를 연결하는 작은 연구소를 현장에 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AI, 거창해 보이지만 본질은 반복되는 판단을 조금 더 빠르고 똑똑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를 때도 우리는 데이터 배고픔, 거리, 예산을 종합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공장도 동일합니다. 다만 데이터의 양이 수백만 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공장의 저녁 메뉴 고르기를 하나씩 자동화해보죠. 오늘이 그 첫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내년 이 시간 우리는 숫자로 말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이 AI를 정말 지금 도입해야 하나? 를 고민합니다. 현황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왼쪽 원형 그래프에서 현재 시점에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미 도입을 마쳤다는 응답은 38.9%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관망 중입니다. 우리만 느린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공통 고민이 뚜렷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데이터입니다. 오른쪽 상단 도표에서 데이터 부족이 36.1%로 1위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낙관도 25% 있지만 예산 부족이 16.7%, 도입과 운용 인력 부족이 13.9%, 우리 회사에 맞는 제품을 못 찾겠다가 8.3%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예산이 빠듯하고 사람이 부족하다입니다. 낯설지 않죠? 혁신의 단골 3종 세트입니다. 중요한 건 차례대로 작게 풀어가는 일입니다. 5년 내 계획을 보면 현실감이 더합니다. AI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전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71.5%로 가장 많고 필요시 인력을 보강하겠다가 18.7%, 전문 인력 채용을 추진하겠다가 9.8%입니다. 다수는 지켜보면서 작은 시도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핵심은 언제 무엇으로 첫 발을 떼느냐입니다. 그 첫 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보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 역량이 각각 31.4%로 최상위입니다. 다음이 데이터 분석 시각화 24.4%, 장비 설비 구축 19.6%, AI 서비스 운영 5.9% 순입니다. 모든 스택을 내부에서 다 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얇고 정확한 조합을 설계하세요. 클라우드는 빌리고 알고리즘은 상용과 오픈소스를 섞고 데이터 분석은 작은 문제부터 내재화하는 식입니다. 정책과 환경 측면에서는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이 42.7%로 1위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기초 AI 교육 강화 18.9%, 대학 커리큘럼 개선 17.6%가 뒤를 잇습니다. 산업 현장 협력 11.5%, 현장 활용 인센티브 13.8%, 해외 전문가 유치 5.0%입니다. 교육과 현장 보상이 동시에 맞물려야 조직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무엇부터? 첫째, 데이터는 없다기보다 흩어져 있고 제각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비 로그, 검사 결과, 작업 일지부터 공통키와 시간축으로 묶으세요. 태그 단위 코드의 표준화가 절반의 성공입니다. 둘째, 예산은 작게 빨리가 정답입니다. 12주 이내 한 공정한 지표 파일럿으로 가동률 2%피 상승, 분량 10% 감소처럼 손에 잡히는 수치를 만드세요. 셋째, 인력은 혼합형으로 가십시오. 내부 현업 챔피언과 데이터 담당, 외부 파트너를 묶고 동시에 리스킬 과정을 돌려 다음 파일럿을 내부 주도로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분위기 조금 풀겠습니다. AI가 공장을 접수하는 영화 장면을 떠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엑셀보다 조금 더 성실한 동료가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새 리포트를 정리하고 이상치의 형광펜을 칠해주고 예측을 미리 속삭여주는 동료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동료가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데이터를 써주고 일을 시킬 정확한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학습이 있었고 비용이 적었는가가 관건입니다. KPI를 정확도 몇 %가 아니라 라인 비가동 시간 8% 감소, 재작업률 15% 감소처럼 비즈니스 성과로 두면 작은 실패도 다음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이 반, 표준화가 또 반. 오늘 회의에서 우리 회사의 표준화 1번 과제와 12주 파일럿 일건을 반드시 정해봅시다. 작은 승리가 모이면 조직은 스스로 빨라집니다. 감사합니다.